이 이야기는 1961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영화배우가 그해 제작된 영화 86편 중 무려 39편에 출연하고 그중 36편이 당해년도에 개봉했으며 출연작 중 5편이 그해 흥행 베스트 10에 올라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해 2년 연속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제1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인검상을 받은 영화의 주인공을 맡기도 했죠. 이 모든 일이 1961년에 어느 한 배우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1961년은 이 사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당대 국민 배우 김승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동그란 얼굴과 듬직한 체구, 허름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걷는 모습, 얼굴 가득 만면한 한박 웃음, 중얼중얼 구시렁대는 목소리 같은 것일 겁니다. 서민적인 아버지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 마치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였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로 나와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은 실제로도 영화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죠. (1946년에) 제작된 영화 자유만세입니다. 방금 김승호 씨 지나갔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아는 김승호 배우와는 전혀 다른 홀쭉한 모습의 김승호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김승호는 무려 20대 후반의 김승호이면서 연극판에서는 제법 이름을 날렸지만 영화에서는 단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까지 김승호는 연극에만 약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던 연극 배우였습니다. 연기에 대한 끼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중학교 때 우미관에서 본 론 체니 주연의 무성영화 노틀담의 꼽추가 이후 연기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부모는 연기 활동을 반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3대 독자 아들 좀 가르쳐보겠다고 서울로 상경, 관철동에서 오랫동안 대흥영화를 운영했다고 하는 김승호의 부모는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김승호가 연극 배우가 된 후에도 김승호의 무대를 한 번도 보지 않으셨다고 하죠. 10대 후반의 김승호는 화신백화점에 취직합니다. 화장품 판매원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냥 사무직원이었다는 말도 있죠. 여하간 취직을 하는데 도저히 그 생활을 참지 못했나 봐요. 취직한 지 얼마 안 가 백화점을 그만두고 당시 연극계에서 내로라 하던 배우들이 모여들었던 동양극장에 가서 무작정 연구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죠. 김승호가 연구생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호떡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호떡 잘 먹나? 네, 잘 먹습니다. 그럼 합격. 이렇게 단번에 합격시켜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넉넉하지 못했던 극장 사정상 월급은커녕 밥도 못 주고 호떡만 겨우 줄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김승호는 그 중요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네요. 해방 후 2년 분열의 시기, 많은 연극영화계 예술인들이 남으로 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남한에서 제작되던 극영화에는 연극 배우들이 투입되기 시작했는데요. 김승호도 이때 자연스럽게 영화 쪽 일을 하게 됩니다. 1947년에는 영화 첫 주연을 하고 1948년에도 영화에 출연합니다. 당시 김승호는 마음의 행로의 로널드 코먼처럼 연기해보고 싶다는 열의를 불태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 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영화 커리어도 중단됩니다. 촬영 현장은 곧바로 중단되었고 영화인들은 군과 관에 소속되어 뉴스 영화와 기록 영화를 만들게 되죠.
1955년 김승호는 김기영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양산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화에서 김승호는 자신의 딸 옥랑이의 사랑을 응원하다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광기 어린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살이 확 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만세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김승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넉넉한 인상의 배우 김승호의 모습을 완성시켰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0년 전의 김승호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의 김승호입니다. 이 넉넉한 모습은 사실 나이도 많고 미남도 아닌 배우 김승호가 자신만의 특별한 연기 양식을 개발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후 캐스팅된 시집가는 날의 심술궂은 맹진사 역이 그 가설을 증명하죠.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다가 제대로 당하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욕심쟁이 역에는 자유만세에서 나온 말라깽이 김승호보다는 이런 푸근한 인상의 김승호가 더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집가는 날은 또 1957년에 도쿄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영화제에 출품돼 특별 희극상을 받았는데요. 국내 작품 최초 해외 영화제 수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계기로 한국적 희극영화라는 영역이 개척되면서 희극영화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김승호 나이 40, 연기를 시작한 지 20년째. 영화 연기 시작한 지는 10년 만에 영화배우 김승호는 육중한 존재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배우가 되었죠. 이후 커리어에서 김승호는 순박함이라는 무기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순수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기만 하는 그 특유의 캐릭터를 연기한 영화 오해 마세요, 인생 차압, 돈, 육체의 길, 고바우, 인생 복덕방으로 큰 인기와 함께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습니다. 물론 어느 여대생의 고백에서 국회의원을 맡거나 자매의 화원 같은 영화에서 점잖은 사장 역도 맡았지만 평론가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은 것은 이런 순박한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홈드라마 장르의 전성기를 불러옵니다. 김승호가 아버지로 등장하는 서민 가정을 그리는 이른바 가족 드라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로맨스 빠빠를 시작으로 박서방, 해바라기 가족, 3등 과장, 마부, 돼지꿈, 서울의 지붕 밑, 견습 부부, 월급쟁이, 골목 안 풍경, 로맨스 그레이, 굴비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김승호는 시대에 뒤처지긴 하지만 서민적이고 마음씨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 편에 서서 자녀들의 독립된 삶을 응원하거나 고집은 세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지고 마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이중 로맨스 빠빠와 박서방, 로맨스 그레이는 김승호에게 3번의 아시아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안겨주기도 했죠. 혈맥은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마부는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받았고요. 이때가 바로 배우 김승호의 전성기입니다. 김승호의 전성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1964년 이 영화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영화가 대중문화의 정점에 있던 시기,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맨발의 청춘은 1960년대 가장 성공한 영화로 떠오르며 청춘영화 유행의 물꼬를 텄죠.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반항아 두수의 등장은 당대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1963년 관객동원 1위를 기록한 뛰어난 전쟁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춘 영화, 전쟁 액션 영화의 유행은 사실상 가족 드라마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가족 드라마가 김승호 본인으로 표상되는 장르인 만큼 김승호의 겹치기 출연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반응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이 시기 김승호는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가 더 많아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김승호의 선택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입학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7이었죠.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까지도 진학해서 공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뭔가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촬영하러 김포공항 세관에 갔는데 세관 직원이랑 시비가 붙어 그 유명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전형적인 갑질 대사를 시전한 것이죠. 결국 폭언 혐의가 인정돼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맙니다. 1967년엔 드라마에 도전했습니다. KBS에서 크게 히트한 방공 드라마 프로그램 실화극장의 돌무지편에 출연하고 또 이 작품의 영화화를 기획하며 영화 제작에도 도전하는 배우 김승호. 하지만 영화 제작에 손을 댄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김승호는 영화사 부도로 경찰에 입건,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국민 배우의 구속은 본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죠. 심지어 본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와중에도 영화 출연은 꾸준히 하고 있던 김승호의 경력 후반부의 모습들입니다. (1967년 11월의) 어느 날 김소영 감독의 춘향의 촬영 현장에서 그는 감독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나는 경복궁에서 춘향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김승호는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권력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운봉으로 분장하고 있었다. 벌써 눈빛의 광채는 사라지고 피로한 몸에 무거운 의상을 걸치고 대사를 수없이 더듬는다. 사화사는 그가 제작하고 출연한 마지막 영화입니다. 김승호는 아들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아버지로 등장하죠. 결국 그는 사화산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968년 12월 3일 뇌리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51세, 비교적 이른 나이였습니다. 김승호는 우리에게 영화를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화배우로서의 모습을 남겼죠. 3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연기에 만족한 적이 없다는 김승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타고난 노력형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350편의 출연작 중에 필름이 남아있는 작품은 90여 편입니다. 볼 수 있는 영화보다 보지 못하는 영화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김승호를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승호라는 배우가 1946년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끊임없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인물을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점이에요. 김승호의 꿈은 70세가 되기 전에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타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가 만일 70세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1988년이 되는데요. 그때쯤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1965년 영화 잡지 내외영화 11호로에 한 평론가는 이렇게 씁니다. 김승호의 연기 수명은 그의 본 수명보다 오래 갈 것이다 라고요. 지금 우리가 김승호의 연기를 보고 그가 남긴 유산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 말은 정말 딱 들어맞는 예언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우 김승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